여기 금지된 비밀이 드러난 그 이후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화롭게 흘러가던 일상이 한순간에 충격적인 소동으로 변모하며 도시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음모와 진실들이 마치 폭풍처럼 터져나오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드러난 비밀스러운 증거들은 한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가 현실과 맞물리며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속삭임을 낳았습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강렬히 암시했습니다. 수집된 증언과 단서들이 미스터리한 퍼즐의 조각처럼 맞물리며 모든 이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게 과연 현실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밤하늘에 숨겨진 불빛들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말을 암시하는 듯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파장의 배후에는 누구의 의도가 숨어 있을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제 이름은 카를 하일리이고 독일에서 온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에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필름에 담아왔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평범한 일상 속의 숨은 비밀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보지 못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집으로부터 들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구식이고 조금 위험하기도 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면만 보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한국이 더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혼란스럽고 조금은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이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발전한 나라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호기심은 그 의문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며 앉아 있었어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인 엘레나와 마르틴이 신나고 에너지 넘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걱정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독일의 익숙한 거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한국에 관한 소문들이 크게 들렸어요. 저는 직접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라고 속삭이며 결심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와 현대적이고 활기찬 모습의 나라라는 이야기 중 어느 것이 진실일지 알 수 없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의 거리, 붐비는 시장, 좁은 골목 속에 숨은 고요한 사찰들을 상상했어요. 매번 모퉁이를 돌 때마다 위험을 마주칠지 아니면 따뜻한 미소와 흥미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출발하는 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우연히 두 여행객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제 여행이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었어요. 한국을 직접 보고 언어도 배우고 음악을 듣고 그 나라의 맥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설렘과 약간의 외로움이 함께 느껴졌어요. 그 순간 부모님께서 하셨던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약간의 불확실함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카메라를 꼭 쥐며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영화가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비행 중 내내 엘레나와 마르틴이 여행 일정을 세우느라 바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들은 방문할 장소, 맛볼 현지 음식, 만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는 저에게 전염되었어요. 저는 모든 대화를 귀 기울여 들으며 한순간 한순간을 마음에 새겼어요. 저는 질문도 하고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안개가 감돌았어요. 한숨 깊게 들이마시며 낯설면서도 반갑게 느껴지는 이 세계에 발을 디뎠어요. 첫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한글이 적힌 표지판을 보고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들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임을 알았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시장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작은 분수대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퍼졌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여러 이야기가 혼재된 나라에서도 아름다움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소문을 넘어서 한국의 진심을 담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는 단지 여정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이야기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공항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곳곳에 반짝이는 유리벽과 멋진 기계들, 여러 언어로 적힌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흥분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수년 동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곳은 매우 현대적이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동료 엘레나와 마르틴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짐을 챙겨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들은 소문과는 달리 여기서는 우울한 이미지 대신 밝은 색채와 행복한 얼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서와 배려를 보았어요. 택시 운전사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독일어로 최대한 설명해 주려는 모습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엘레나는 작은 실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다니 정말 좋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마르틴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서는 저와 같은 행복한 기분이 묻어났어요. 저는 운전사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친절한 어투에서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의 정취가 어우러진 건물들을 보았어요.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기술과 문화가 한데 어울리며 일상이 즐겁고 편안해 보였어요. 택시를 타는 동안 운전사님께서 지나가는 랜드마크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멀리 보이는 유명한 타워, 벚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공원, 신선한 재료와 수제 물건을 파는 활기찬 시장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정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듯 했어요. 운전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차 안에서 엘레나와 마르틴과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긴장했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현대적인 공항, 친근한 목소리, 그리고 지나가는 도시의 생동감을 보면서 한국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나라임을 느꼈어요. 우리의 대화는 서로가 함께 배우며 성장해가는 느낌이었어요. 운전사님께서는 때때로 독일어로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단순한 오해나 과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중심가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호기심과 희망으로 뛰었어요. 네온 불빛으로 빛나는 현대적 도시 풍경과 분주한 거리의 소리가 제 귀를 감쌌어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모험들을 생각하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이 땅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이었어요. 웃음소리, 다채로운 간판의 불빛, 그리고 살아 숨쉬는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엘레나와 마르틴과 함께 택시에서 내리며 이제는 위험한 낯선 땅이 아니라 경이로운 모험이 기다리는 땅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은 정말 뜻밖의 일들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서울의 한 아늑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엘레나와 마르틴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나누고 있었어요. 카페는 아늑했고 부드러운 음악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르틴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가 갑자기 일어나 주머니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눈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여러분,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마르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혼란을 느꼈어요. 예전에 독일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기억했거든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마르틴이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는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바로 그때 한 카페 직원분께서 이 상황을 눈치채고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오셨어요. 마르틴께서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시자 직원분께서는 바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께서 카페 안을 샅샅이 뒤지며 마르틴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카페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매 순간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어요. 잠시 후 그 직원분께서 마르틴의 지갑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가득했고 마르틴께서는 지갑을 받으며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한없이 안도하며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의 작은 친절한 행동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택시를 타고 도시를 더 둘러보던 중 엘레나께서 갑자기 자신의 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따뜻한 분위기로 시작했던 택시 안의 대화는 순식간에 또 다른 공황 상태로 바뀌었어요. 엘레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그녀는 택시 운전사님께 잃어버린 전화기에 대해 묻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택시 운전사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셨어요. 차량을 멈추고 좌석과 바닥을 함께 살펴보셨어요. 운전사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 덕분에 엘레나께서는 점차 안정을 찾으셨고 곧이어 근처 경찰관들도 함께 도와주러 오셨어요. 경찰관들과 운전사님이 협력하여 택시 안을 세심하게 수색하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또 한 번 빠르게 뛰었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불안함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장소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택시 운전사님과 경찰관 분들이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협력은 마치 신선한 공기와 같았고 저는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침내 한 경찰관께서 미소를 지으며 엘레나의 전화기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엘레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은 감사를 표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뜻밖의 친절이 또 한 번 하루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의 두 사건은 저에게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전부 도전받게 만들고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지갑과 전화기의 잃어버림으로 놀란 후 저희는 서울을 더 깊이 탐험하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저희는 깨끗하고 넓은 거리를 걸으며 어디서나 만나는 친절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이 도시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의 설레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희의 모험은 남산타워 방문으로 이어졌어요. 엘레나와 마르틴과 함께 언덕을 오르며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 풍경은 제 숨을 멎게 했어요. 타워는 반짝이는 조명으로 빛나고 아래 도시는 별바다처럼 반짝였어요. 시원한 밤 공기와 길거리에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이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전, 그리고 다양한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도시와 깊은 연결감을 느껴졌어요. 그 후 저희는 유명한 한국 방송국을 방문했어요. 밝은 간판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큰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박진우 국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국장님의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을 주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언론이 항상 진실을 전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때때로 뉴스는 한쪽 면만 보여주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독일에서 들었던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국장님께서는 한국인들이 자기 문화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한 한국과 독일이 예술과 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깝게 이어지기 위한 멋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론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분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다른 한편으론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오래된 편견이나 오해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국장님께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는 한국과 독일 간의 오래된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게 만들었어요. 방송국을 나오면서 저는 마치 비밀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부정적 이야기와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제가 이제는 직접 보고 느낀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어요. 국장님과 그날의 경험 덕분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오해에 불과했고 진짜 한국은 따뜻하고 혁신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진실은 헤드라인이나 옛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직접 경험함으로써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엘레나와 마르틴과 눈을 맞추며 우리는 그날이 우리 여정의 클라이맥스임을, 오래된 오해를 벗어던지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 순간임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부드러운 계시와 같았어요. 아침마다 웃음과 함께 일어나며 새로운 이해의 온기를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나갔고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제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친절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한강을 따라 평화로운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공원은 생명력으로 넘쳐났어요. 가족들이 초록 잔디 위에 돗자리를 펴고 있었고 노인분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한 대화와 미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이들은 뛰놀며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강물은 맑은 하늘 아래 반짝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도착했던 첫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공원에서 저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진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지난 며칠 동안 목격했던 작은 친절의 순간들, 예를 들어 카페 직원분께서 마르틴의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신 날과 택시 운전사님과 경찰관 분들께서 엘레나의 전화를 찾아주신 날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제 새로운 이미지가 서서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작은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느꼈어요. 잠시 후 엘레나와 마르틴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함께 깨끗하고 편안한 버스를 타고 도시를 둘러보았어요. 버스 안에서 엘레나께서 본인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처음엔 정말 긴장했어요. 그런데 곧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마음이 놓였어요. 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마르틴도 동의하며 모두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어요. 그날 오후 바쁜 서울 거리를 지나며 저는 또 다른 점에 눈길이 갔어요. 택시를 타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하나의 모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님들은 단지 친절한 것뿐 아니라 자신이 사는 동네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희와 소통해 주셨어요. 한 분은 지역 축제와 도시의 역사적인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 열정과 자부심을 넘치게 표현해 주셨어요. 해가 저물어 한강가를 따라 걸으며 따스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저는 그동안 겪은 모든 순간과 배운 교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게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며칠간의 발견과 놀라움 끝에 저와 제 친구들은 전통시장을 특별히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처음 시장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활기찬 소리와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그리고 사람들이 걷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각 부스마다 한국의 풍부한 역사가 담긴 작은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곳곳에서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미소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달콤한 떡과 매콤한 국수로 가득 찬 식탁들을 보았어요. 갓 조리된 음식의 향기가 신선한 과일과 시원한 음료의 향과 어우러져 마치 한국의 맛이 공기 속에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저는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장인들이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분들의 손놀림은 오랜 경험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한 분 한 분의 고객에게 깊은 존중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떡 한 조각을 맛보았는데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마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엘레나와 마르틴도 저처럼 시장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엘레나는 늘 예술과 문화를 좋아하시기에 시장 근처에 숨은 전통 예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경청하셨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르틴은 과학과 현대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시장 구석구석에 자리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과 정돈된 부스 디자인을 보며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얼마나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시장을 천천히 거니며 저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 같은 부스에서 일해온 연세가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는데 얼굴에 새겨진 주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전통 음식에 사용되는 향신료와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현대 기술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런 전통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몇 시간 동안 시장을 누비며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맛을 경험하며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한마디 한마디, 미소 하나하나가 저희 한국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한편의 오해에 불과했고 대신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 모습과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장 구석에서 잠시 벤치에 앉아 엘레나와 마르틴과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엘레나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서로 귀 기울이면 차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틴은 여기서 전통과 기술의 조화는 진정한 발전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어요. 저는 제 다음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바로 직접 보고 느껴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나며 저는 그날의 시장의 모습을 가슴 한켠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풍경, 소리, 그리고 맛은 때때로 가장 값진 교훈이 어디에서 오기도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이번 여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구시대적이거나 문제투성이의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고 대신 혁신, 풍부한 역사, 그리고 진심 어린 친절이 가득한 땅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 소중한 배움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한국의 진짜 정신은 헤드라인이나 옛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친절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한 노력 속에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 기억과 교훈은 평생 제 마음에 남을 거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